실상입사가지고.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저녁 드시고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녁도 안 드시고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은 항상 보면 빈자리가 바쁘잖아요. 밥 먹는 거하고 직결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날 좋고 시간 되면 가고 날 좀 안 좋으면 안 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역량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예. 이런 분이 앞자리에 계시면 이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제 말씀들을 잘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잘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가? 하기 위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네. 갑자기 그건 무릎 당황스럽죠. 네. 이쪽 잘 못 가겠어요. 이건 계속 눈을 밑으로 깔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그럼 각자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누구 같습니까? 김쌤. 아니 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아나운서. 또 아나운서들은 정해진 원고를 정확하게 소화를 해내는 건 참 잘하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외의 걸 물어봤을 때는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뭐 애드립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억지상천외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질문했을 때 선생님 제일 긴장하고 계신데 와 정답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개인 생각이 바로 정답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돼지고기를 좋아합니까? 소고기를 좋아합니까? 네, 세상 참 행복하게 사시네. 이런 질문인데, 이런 질문.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신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애드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내한테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 예, 또 우리 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센스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얼굴을 안 맞, 눈을 안 맞보세요. 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거 먹으라고 뭘 먹는지 몰라. 질문을 모르는데. 제가 그 과자보다 뭐한 모양이에요. 미안. 그래서 애드립이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 즉흥적인 돌발적인 순간적인 재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은 경험이 쌓이고 쌓인 결과거든요. 자, 처음 인터뷰를 나가는 리포터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남자친구 있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뭐가 나옵니까? 있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있다 했을 때 난 뭐라고 답하고 없다 했을 때 난 뭐라고 답해야지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당연히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 있습니까? 했는데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어요. 있다 없다만 생각했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하네. 당황스러워요. 다음에 갈 때 세 가지를 준비해갑니다.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준비해가는데 남자친구 있습니까? 했는데 있다고 헤어졌대. 그죠? 저런 답도 나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그거 왜 물어보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질문들이 돌아오더라고요. 한 달, 1년, 10년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많은 경우의 수들이 웬만한 다그리죠. 유재석이라는 방송인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면서 얼마나 개성이 넘치는 게스트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다 경험을 한 것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갑자기 질문할까봐 당황스러웠죠. 이것도 오늘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라는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점점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말 잘하는 것보다도 순간적으로 잘 대처하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체계적으로 스피치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예, 참 배워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통 모르시겠지만 15년 됐네요. 2004년도에 제가 코미디 프로에서 선생님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 아닌 착각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선생님이다, 가짜 선생님이다. 저 사람 왠지 아는 게 많을 것 같고 잘 가르쳐 줄 것 같은 근거 없는 착각 때문에 이런 강연장에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돈을 줘요. 이것도 일이 되는구나. 땡볕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행사 진행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냉난방 잘 되는 실내에서 대접받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었네. 그런데 왜 날 부를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겠어요. 안 그래도 골치 아프게 고민할 거 많은데 그냥 오락하면 가고 돈 좀 받아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별 경험이 없을 때 서울 종로에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오라 그래요. 갔습니다. 오전 10시 공무원 200명이 앉아있어요. 표정들이 안 좋아요. 제 얼굴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예요. 좋은 내용 필요 없고 내가 빨리 일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달라. 저는 이야기하러 왔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저보다 한 달 전에 강의를 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줄기세포 황우석 교수. 전문성이나 인지도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저보다 한 달 앞에 다녀갔어요. 그 다음 달에 왔는데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요. 안 그래도 부담되는데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책상에 A4 용지가 한 장 놓여 있어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강의 평가서더라고요. 13개 항목에 걸쳐서 칸을 딱 그어놨습니다. 매우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거 보는 순간 또 가슴이 답답해지죠. 아무래도 표정도 안 좋은데.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체크를 할지 신경 쓰다 보면 이것 또한 스트레스죠. 여러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걷어서 통계내는 분들은 본래 업무가 있는데 이거 정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 맨 왼쪽에 있는 매우 좋음에다가 따다다다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수월하고 통계내는 분도 같은 답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끝낼 수 있고 저는 좋은 강서를 평가받고 이게 바로 윈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 하고 강의를 했죠. 그 다음날 인터넷에 기사가 났는데 그 전달 황우석 교수의 강의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이었대요.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날 기사에 김쌤 정보통신부 최고의 강사로 등극하다. 강의 평점은 16점이 나왔어요. 뭐 그렇게 짜다를 잘했겠습니까? 경험도 없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 수성구 이 동네에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은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남들이 안 했던 걸 내가 해봐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잘 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욕먹으니까. 대신 누군가가 한번 검증을 했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뒤도 안 들어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겠어요? 정보통신부라고 써서 96점을 받았대요. 얼마나 대단한 강사인가 싶어가지고 오만 데서 연락이 다 와요. 웬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강의하러 오는데도 질문까지 확인하고 들어간 데도 가봤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 올 줄 알았던 교육부는 아직까지 연락이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가 가장 폐쇄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불려다니면서도 또 의문이 들었죠. 왜 허락하겠노? 아니 고민하지 말자 그냥 허락하면 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 기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강사들 전문 분야가 다 있는데 저는 전문 분야를 특별히 안 정해놨습니다.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그거 필요할 때만 그 사람 부르거든요. 일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오픈시켜놨습니다. 웬만한 건 맞춰서 해주면 되니까. 그러나 그 담당자가 묻대요. 선생님 주제가 뭡니까? 하길래 저는 주문식 강의입니다. 뭘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시험하시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딴 데 연락해 보시죠. 하려고 하다가 머릿속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 게 집에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사교육비, 생활비 등등등 외식비 많은데 한 개는 더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딴 데 알아보시죠 하려다가 꼭 참고 한 번 더 물어봤죠. 저기 어떤 메시지 전달을 원합니까? 했더니 정품 CD 사서 듣고 정상적으로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시간을 30분 할게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30분만 개기면 돈 받아올 수 있잖아요. 애들 생각으로 가겠다. 당일날 갔는데 지금 내줄 수
수가 한 11년, 2년 전인데 7월 30일 한참 더운 여름 저녁에 전라도 무주에 있는 장소에 갔는데 이런 강의장 강당이 아니고 체육관도 아니고 뻥 뚫린 야외 야영장에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2,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상상이 됩니까? 그 중에는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2들도 다 술포질이 되어 있고 전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소란스러운 애들인데 제가 해드릴 얘기 정말 재미없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제가 거기 앉아있다 하더라도 집중을 안 할 것 같아요. 준비해간 내용이 아무 필요가 없죠. 방금처럼 저를 소개하고 올라오니까 잠시 쳐다봤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자, 이 중에서 동방신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2,000명 중에 절반이 저요! 하고 손 들어요. 그 해에 동방신기가 데뷔해가지고 인기 치솟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다음 B 좋아하는 사람 여기요! 신화! 저기요! 2,000명이 전부 소리 지르고 저를 쳐다보대요. 일단 시청률 100% 갖고 이제 내가 할 얘기를 해야죠. 자, 이 중에서 동방신기가 방송에 출연하면 출연료 얼마를 받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억까지 막 나와요.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게 그때 당시 동방신기가 행사 가서 노래 3곡 딱 부르면 받는 돈이 5천만원 받았습니다. 앵콜 없이. 그것도 아무 행사나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골라서 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출연료도 그만큼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얘들아, 가수들은, 인기가 많은 가수들은 행사 나오면 돈을 많이 받는데 방송 출연료는 공무원들 호봉수 올라가는 것처럼 활동 경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돼요. 동방신기 1년 정도 됐으니까 50만 원 받아요. 그때 당시 10년 정도 활동했던 김건모가 100만 원 받고 누가 제일 많이 받냐? 월요일 밤 10시 가요 무대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수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애들이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자기들의 우상이고 아시아의 별이 동방신기가 50만 원 받는데 가잖아요. 시무룩해졌습니다. 애들한테 제가 돌직구를 한번 더 던졌어요. 야들아 미안한데 1인당 50이 아니고 한 팀이 50이래요. 애들이 뭐 울락하더라고요. 동방신기 몇 명이냐? 5명이겠습니다. 50만 원을 5명이 뽑아를 해야 돼요. 시아준수도 10만 원, 윤호윤호도 10만 원, 최강창민도 10만 원, 다 10만 원. 10만 원 다 가져가냐? 아니죠. 원천징수 3.4%하고 4.4% 해야 되고 남는 돈으로 이서만 사장하고 또 뽑아야 해요. 1인당 5만 원 안 됩니다. 애들은 울기 직전이었어요. 야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의 우상이고 아시아의 별인 동방신기가 5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으라고 와 나오겠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알려야지. 나와서 팀 이름 달리고 노래 달리고 그래야 CD도 팔아먹고 음원 사인도 받고 콘서트 티켓도 팔고 한데 너희들이 TV로만 열광하고 CD 구워서 듣고 음원 공짜 찾아다니면 동방신기 수익이 없어요. 2집, 3집은 택도 없어요. 그들의 음악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정품 CD 사서 듣고 정상적으로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하자. 알겠지? 2,000명 이제 예끗하고 내려왔어요. 쉽게 보니까 15분밖에 안 지났다고 30분 했는데 그 담당자한테 아이고 너무 일찍 간다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저작권 강의를 처음 봤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어서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작권 전문가가 갔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 뻔하죠? CD 구워서 듣고 불법 음원을 썼을 경우에 얼마 이상의 벌금 뭐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지 친구 중에 지 아는 사람 다 뒤져도 CD 구워서 듣다가 음원 공짜 듣다가 벌금 맞거나 학교 정학 처분 받은 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남의 일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2집, 3집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건 지하고 직결되는 일이에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전문성은 없는 사람이지만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해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가 깊이 있는 지식으로 정말 정확한 언어로 전달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강의였느냐 아니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준 사람이 훌륭한 강의였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뭐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 받아 적을 내용은 없는데 그냥 서로 소통하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은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화가 일단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청소년 상담센터에 한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 학생 저 무슨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볼 때는 좋은데 보면서도 걱정입니다. 이거 계속 봐도 될지. 그랬더니 상담하는 선생님이 답이 이랬어요. 학생 전화 잘했어요.
청소년기에 야동을 많이 보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좋지 않은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력이 급속도로 감퇴된다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더라? 두 번째 이봐요. 어렵다니까 오늘.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그 상담하는 선생님도 어릴 때 야동을 많이 봐가 기억력이 간다는 얘기. 그 두 개 중에 나머지 한 개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전부 지금 따지고 분석을 문제예요. 저 사람 한 개 까먹는 거예요. 저는 생각 안 날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묻자고 던져준 얘기가 웃음으로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무장 해제를 하시고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어려운 질문 없고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을 답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 이 중에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대주시죠. 이게 또 어렵습니까? 얼마나 단순한 질문인가. 나만 알 수 있는 답이잖아요. 결혼하신 분 손 들면 되고 안 하신 분 안 들면 되는데 들었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내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지금은 안 한 상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 사전 얘기를 해야 되나 망설이 주는데 갔다 오신 분 그렇게 많을 일 없고 왜 망설이느냐 저거 왜 물어볼까 혼자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괜히 손 들었다고 시키는 아이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쉬운 거에도 자기 자신을 표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아까 훨씬 안 했죠. 특히 우리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이 자기 표현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가서 주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40대 초중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남편이 집에 너무너무 관심이 없다. 애들은 물론이고 와이프한테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보통 그때쯤 되면 포기를 하고 삽니다. 월급만 제때 들라. 아들 밑바라지 하는데 올인하고 남편은 그냥 방치를 해둡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남편의 관심을 집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선배 언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네가 변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변화를 시도했죠. 신혼 때 딱 한 번 입고 처박아 놨더니 희한 잠옷도 꺼내 입고 집에 조명은 정육점처럼 알록달록하게 켜놓고 입술은 닭봉집같이 빨갛게 칠하고 아들은 낮에부터 빡시기 돌리가 일찍 재워놓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경상도 남자들 5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띵동 누구세요 하면 내다. 신발 벗고 들어가면서 아들 밥도 자자. 그 다음 5마디 이제는 집집마다 다른데 아무튼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안 하든지라고 설쳐놓으니까 가스가 찼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오늘 분위기 좀 잡아야 되잖아요. 막 참으면서 밥상을 놓으면서 뒤꿈치를 딱 막으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밥 다 먹고 남편이 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주는데 아까보다 더 큰 가스가 나오려고 힘차게 깔고 앉아서 막았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밥상 다 물리고 둘만의 시간. 이제 변한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한 바퀴 쫙 돌면서 보이셨네 어때요? 하니까 남편이 궁디 찡긴 잠옷이나 좀 빼라 그랬다. 이거 마음에서 찡기는 건데 좀 찡기 있어 어떻습니까? 뭐 빠질 건데 그 변화 중에서 야 당신 잠옷 입으니 억수로 섹시하다 이 사람 화장 좀 해라 이쁘네 내가 화장 좀 사줄게 이 말 한마디면은 10몇 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데 이 멋대가리 없는 남편이 하필 그 많은 변화 중에서 궁디 찡긴 잠옷을 빼라 그러니까 완전히 뚝 떨어져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 나와서도 자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주부들 뭐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같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연인데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면 예. 얘도 자신있게 얘가 아니고 누가 얘 하나 안 하나 눈치를 보면서 예. 왜 괜히 내 표현을 했다 지적질 당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신있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선후배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설문에 1위에 오른 답이 누굴까요? 그 남편.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내,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남편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평생을 두고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해야 될 사이인데 가장 말이 안 통하는 1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신혼 때부터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말 안 통해, 이거 답답해, 이거 말만 꺼내면 싸워, 이거 환장해서 미치겠어요.
마라톤에 포기. 나머지 5개로만 대화를 하고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혀 80%가 막힙니다. 그때 어떻게 4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갈라서든지 아니면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애들 보고 살든지 포기를 하고 산다고요. 안 된다고 생각할 이 5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말이죠.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폭탄주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술값 누가 내는 거 걱정도 아니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전화 걸려고 하는 게 제일 무섭답니다. 기분 좋게 부어라 마시라고 하는데 전화에 들려 보니까 집에 마누라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남들 못 듣게 살짝 걸리가 여보세요 여보 내일부터 내 술 먹으면 당신 아들이다 여보 사랑해요 처절한 변명을 들어놓죠. 그 중에 일부 남편들은 여보세요 뭘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 이 사람아 들어갈 때 되면 들어가겠지 할 일이 그래 없나 큰 소리 치는데 알고 보면 전화는 벌써 꺼져 있어요. 마누라가 한마디 싸우고 전화 끊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자마자 끊었어요. 근데 여보 이러면 나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남들이 다 눈치를 채잖아요. 어차피 집에 가면 요거도 먹을 거.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자 싶어가지고 꺼진 전화기 대고 쇼를 하는 거죠. 그때 마침 전화벨 울리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도 사실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 중에서 참 듣기 싫은 이야기 있습니다. 네? 시댁 식구 이야기합니다. 시부모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위로 누나가 좀 있습니다. 큰 누나는 거주하는 지역도 다른 지역이고 성격도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둘째 누나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달에 건너서라도 저희 둘째 누나랑 좀 아는 분 있으면 그냥 한쪽 길을 또 걸려주세요. 누나 여기 대구 살고 있는데 청주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하필 거기 누나 친한 친구가 시집가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네 동생이 네 요거 수고 많이 하더라고. 누나하고 굉장히 어색하게 지냈어요. 제 둘째 누나는 좋게 말하면 쿨한 성격입니다.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빌려주고 빌려가고 이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손이 신우가 빌려달라고 그랬잖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형님이 가방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빌려줘라. 근데 그거 살려고 1년을 모아가지고 아까워서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그래? 그럼 빌려주지 마라. 형님이 빌려달라고 뭐야 안 빌려주나? 그럼 빌려줘라. 뭐야란 말이야. 방법은 2개밖에 없잖아. 빌려주든지 말든지. 근데 빌려주라 해도 욕먹고 빌려주지 말아야 해도 욕먹고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딨습니까? 이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좀 잠잠해지나 싶으면 또 뭘 다른 걸 빌려가고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신과 박사님하고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팁을 주세요. 30분만 아내의 편을 들어서 대화를 하시오. 하나 배웠습니다. 3일 출장 갔다가 3일 만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술 먹고 외박해갖고 들어온 건 아니고 일하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들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여보 고생 많았죠. 저녁 맛있게 차려드릴게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제 얼굴 보자마자 여보 형님 가방 또 빌려달라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 또 한바탕 해야 되는데 아니 남편 오랜만에 봤는데 할 말이 그래 없나 이래야 되는데 그날 한 게 배웠으니까 와이프가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그랬어요. 여보 누나한테 전화 좀 해봐. 전화를 왜? 빨리 전화해봐라. 왜 시집간 딸이 친정집 올게 하는지 뭘 빌더라고 말이 많노.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빨리 전화해봐라.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상황 종료. 그래서 끝이 났어요. 더 이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남의 편, 나와 맞서고 있는 남의 편인지 내 편인지 이거 확인하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을 두드리는데 이놈의 남편은 맨날 나와 맞서고 있는 상대의 편을 들어줬어요. 당신이 이해해라 해줘보라. 근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내 편을 들어줬어요. 한 번 하기는 좋게요. 30분이 뭡니까? 3분 안에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어머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큰 차이점이 3가지가 있구만요. 남자들은요, 이건 우리 여성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매사에 결론 중심, 결과 중심입니다. 남자들 대화는 들어보셨죠? 혹은 남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야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답답해서 못 참습니다. 뭘 질질 끊어오래 결론이 뭔데 그래요? 이거 그럼 진짜 그런 이야기지 뭘 질질 끊어서 한거 그래요? 답답해서 못 참습니다. 남자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뭐든가요? 뉴스나 스포츠. 바로 결론 내려주죠. 오늘 몇 시경에 어느 지역에서 사건 사고 있었습니다. 끝. 스포츠 길어봐야 몇 시간 치고받고 하면 승부가 나요. 그에 비해서 여성들은 과정 중심입니다.
여자들 대화 들어보셨죠? 귀에 땀 나도록 30분 동안 저녁에 붙들고 통화해놓고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래 자세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가 커피숍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 나누고 헤어질 때 뭐라 하죠? 그래 자세로 전화를 하자. 이거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대화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정말 길게 하나 싶어서 보니까 이웃에 사는 아줌마랑 통화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둘이 알고 지내는 옆동에 사는 아줌마. 그 아줌마 친정집에 냉장고 바꾼 얘기를 그만해 보라더라고요. 삼성이 좋으니 LG가 좋으니까 아니 우리 집 냉장고도 아니고 친구 집 냉장고도 아니고 둘이 알고 지내는 아줌마 그 아줌마 친정집에 냉장고 바꿨는 거를 그만큼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4개가 좋으니 2개가 좋으니까 참 할 일도 없다 하니까 남자들 하는 얘기가 더 쓰잘데기 없대요. 집에 뗄거리가 없는데 세계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여자들은 그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아니고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그 과정에 주인공이 누가 들어가든 어떤 소재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TV 드라마를 뭘 봅니까? 드라마를 보죠. TV를. 남자들은 모르는데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요즘 짜증이 무척 많아졌어요. 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어느 날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곧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뿐인 내 편, KBS 주말 연속이 끝날 때 나을 거죠. 이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드라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장이니 뭐니 질질거니 욕하면서도 끝나는 것보다는 이거 계속 하기를 원한다고요. 몇 년 전입니까?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했었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인터넷에 남편들 행동 지침까지 또 올랐어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은 칼같이 퇴근해서 일찍 저녁 먹고 드라마 시간 되면 TV 앞에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TV 보고 있는 아내에게 말도 시키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만히 놔두라고. 밤새도록 그 시간만이라도 송중기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행복하게 자고 싶은데 갑자기 남편이 훅 나타나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랬던 수요일 목요일 저녁을 그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누가 배워주는다고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고 학원을 제때 안 가고 이런 거 가지고 엄마들은 잔소리를 막 하는데 아빠들은 성적만 잘 나오면 잘하네 아들 뽑고 잘한다 잘하는구만. 결과만 좋으면 끝이 납니다. 여자들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밤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결론 중심 결과 중심이니까 결론 딱 나오면 자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내들은 과정 중심. 이 과정이 밤새 지속됐으면 그 사람 잡겠구나. 단시간만이라도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남편은 10분 만에 결론을 내리고 자빠져 자니까 생략된 과정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뭘 또 해야 결론 났는데.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차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죠. 7살쯤 된 아이들은 이미 1,500개 가량의 단어를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남자아이들은 15%를 표현하고 살고 여자아이들은 70% 이상을 표현하고 삽니다. 7살짜리 남자아이들 뭐하고 놀까요? 총싸움, 칼싸움, 잡기놀이 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휘빵, 으아 이거 하면 되는데 15%는 나와요. 여자애들은 소꿉장난하면서 네가 아빠야 내가 엄마 할게. 여보 넥타이 색깔이 왜 그렇게 칙칙해요. 6분급에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별의별 표현을 다 쓰다 보니까 성장을 할수록 점점점 많은 어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남자들 하루 2,000개, 여자들 그 3배 6,000개를 쓰게끔 형성이 되는데 남자들 대부분 직장에서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2,000개 다 쓰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보 우리 애가 100점 맞았어. 남편은 여보 야가 날 닮아서 똑똑한 거 맞지? 여보 야가 당신 아이가 아나?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5,000개가 넘는 총알을 전부 잔소리를 쏟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받아주라 소리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라도 총알을 받아줄 상대가 남편이라는 것만 인식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중 우리 남성들 중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의 생일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선물을 해줬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아내의 선물을 해줬다. 네. 자신감 있게 드시면 됩니다. 몇 년 되셨어요? 18, 하필 또 18년이거든요. 네. 뭐 해줬을 때 제일 좋아하던가요? 10주년 때. 네. 반지. 뭐 하나 맞기 있겠네요. 네. 뭐 해줬을 때 제일 욕 먹었습니까? 저기 욕먹는 건 없어요. 없는 거. 뭐 하니까 밥이라도 먹고 네. 이런 행사 뭐 하니까. 선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연애 6년, 결혼 만 25년, 그래서 한 31년째 같은 여자랑 지내고 있는데
연애 시절에는 어떤 걸 주면은 칭찬하고 어떤 걸 좀 욕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는 선물을 한 가지를 통일했습니다. 현금. 얼마나 줬냐? 나이만큼 줬어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율 상관없이 1년에 한 살 먹을 때마다 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26살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26만 원. 그때 애들도 없고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큰 부담이 안 됐는데 점점점 30대, 40대 들어서면서부터 들어갈 돈도 많은데 나이는 와 그래 많이 먹는지 결정적으로 돈은 주는데 별 감흥이 없어요.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44살 생일 되는 해에 봉투에 44만 원을 넣고 편지를 한 줄 적었습니다. 원래 44만 원인데 100만 원 줄 때까지는 나와 같이 살자. 그랬더니 그 편지 한 줄에 감동을 먹었어. 온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보여줬어.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아주 행복한 표정. 엄마야 어떻게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까? 어깨가 이마에 올라가대요.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저를 보는 표정은 아주 안 좋아요. 정말 저것 때문에 내가 비교를 당해야 되잖아 지금. 돈 44만 원보다도 한 줄 편지에 감동하는 게 여자들. 그렇다고 편지만 줬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남자들은 여자들 꽃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꽃만 주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다른 거 하고 꽃을 같이 줬을 때 꽃이 돋보이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꽃만 보고 반응하는 걸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편지도 뭐가 같이 편지가 덧붙여지고 이 돈 같이 준 선물도 돋보이고 별 돈 드는 거 아닌데 자주 작은 관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랑 갖는 길입니다. 내 아내가 돼줘서 고맙고 내 아이 엄마가 돼줘서 고맙고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저도 44만 원 줄 때 100만 원 줄 때까지만 같이 살자 했지만은 그때까지 살마 둘 중에 하나는 똥치아야 안 되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작은 표현에 감동한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언어는 작지만은 적절히 자주 표현을 해주면 그게 감동을 와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요. 남자들은 세상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돈, 권력, 명예 말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네?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정답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죠. 자존심.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얼만큼 인정해 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식구들이 먹을 땡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이 나를 최고로 인정해 주는 자리가 되면은 러시안 캐시를 땡겨서라도 밥 사고 술 사고 싶은 게 남자인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식구들이 먹을 땡거리가 없는데 왜 땡빚을 내서 남의 배를 채워주냐? 이게 제정신이야. 근데 남자들은 때로는 그게 목숨보다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직장 동료한테 돈 30만 원 빌려줬어요. 내일 하다가 까먹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동료가 돈 30만 원을 어느 날 갚아줬어요. 꽁돈이 생겼잖아요.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오늘. 와이프도 기분 좋죠. 저녁 준비 안 해야 되니까. 땡거리 때마다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데. 예쁘게 차려입고 애들 옷 입혀가지고 남편 차 타고 따라가니까 남편이 멋있는 레스토랑을 데려갔어요. 앉으려고 하니까 웨이터가 의자 싹 넣어주고 거기까지 기분 좋았는데 메뉴판을 탁 펼쳐보니까 첫 페이지 나온 게 1인 코스요리 7만 원 적혀있어요. 우리 식구 4명인데 밥값이 얼마입니까? 28, 18, 38, 18 돈이 28만 원이에요. 밥 한 끼 먹는데 이거 보는 순간 그 아줌마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책을 메뉴판 덮고 집에 가져가려고 맞은편을 보니까 남편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어. 얘들아 고기는 바짝 익히는 것보다 좀 덜 익히는 게 부드럽고 맛있게 밥을 할래? 빵을 할래? 스프는 뭐 할래? 와인 한잔 할래? 이런 남편한테 차마 가자 소리를 못하자. 그나마 힘이 약한 애들한테 그것도 대놓고 뭐라 하면 남편이 또 자소리 할까봐 눈빛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알면서 그러다가 말기 못하고 답답하니까 입술 꽉 깨물고 가방 들고 일어서니까 애들이 쭉 따라가요. 왜냐면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 쪽으로 줄 서야 되죠. 남편 입장을 한번 봅시다. 대화 한마디 안 했죠. 즐겁게 밥 먹으러 왔는데 저끼리 여기까지 나가거든요. 대충 알겠어 뭐 때문인지 비싸서.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여보 한잔 하라. 오늘 내 공돈 생긴다. 안 먹자. 이따 먼저 먹겠노.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웨이터가 주문받으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웨이터 보기에 쪽팔리고 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웨이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인간아 아니 너가 이 찌질하게 사네 이런 데 처음 와보자. 와 내가 한 그릇 사줄까? 설령 웨이터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해. 그나마 할 수 있는 말이 잠깐만요. 그리고 밖에 나가봅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애들은 열중시와 거기에 복수이 있고 엄마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너는 한두 살 먹은 아들다 해도 어째 그래 생각해보면 밥 한 끼 먹는데 28만이 말이 되나 야들아. 그 돈이면 네 동생이 태권도학원 한 달 다니고 네가 수학학원 한 달 다닐 수도 있는데 그 돈으로 밥 먹는 게 말이 되냐고.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아니 애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밥 사준다고 그래서 나왔고 머물래 걔가 아빠랑 대화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나라 팔아먹은 죄다 이거 말이죠. 남편이 이 광경을 보니까 어이없기 짝이 없습니다.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집에 가자. 차 몰고 집에 갑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치 마지마. 집에 가면 밥 한 개도 준비 안 해놨잖아. 쌀도 안 씻어놨는데. 그래서 집 조금 못 미쳤을 때 여보 이거 반점 지나고 여보 우리 여기서 한 그릇 먹고 갑시다. 남편이 이미 마음을 피웠어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반점에 들어가니까 아줌마 혼자 신났잖아요. 야들아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메뉴판에 메뉴가 수십 개가 넘는데 그 중에 보기를 2개만 딱 제시합니다. 짜장과 짬뽕. 한 놈은 짜장, 한 놈은 짬뽕. 그리고 남편한테 여보 난 생각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한 그릇 시키 갈라 몰래요. 제가 생각이 없으면 어제 말든가. 아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요 짬뽕 2개 짜장 하나요. 거기다가 탕수육 쪼매랑 한 개 추가. 그래봐야 돈 3만 원 내면 디비스입니다. 28만 원 쓸 돈을 3만 원 썼어요. 그때부터 이 아줌마는 밥 안 먹고 배부릅니다. 아낀 25만 원으로 뭐 할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억수로 많아요. 식탁보로 바꿀까? 수저 세트를 바꿀까? 커피잔을 바꿀까? 뭐 할까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애들은 고개 푹 숙이고 짜장면 짬뽕 먹습니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말을 못해요. 힘이 약해서. 엄마 때문에 안 그랬으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고 시키는데 엄마 때문에 짬뽕 먹으니까 속 천불나죠. 남편 입장은 간만에 평소 못 해주던 거 꿈도 새겨서 왔는데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어. 다음부터 그 집 남편이 꽁돈 새기면 외식을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하실랍니까? 저는 뭐 때려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다가 돈 쪼매만 못하고 쪼매 알록달록한 데 가면은 엄마야 오빠야 왔어요. 그 언니 아들이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는데 마음대로 돈 쓰고 어디든지 삽니다. 이런 얘기를 주부들 모인 데 가서 했더니 뒤쪽에 있는 또 나중에가 벌떡이가 하기를 하더라고요. 얼개가 산뜻지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예? 그 아줌마가 그 도모가 명품에 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을 있으겠다는데 그게 뭘 잘못됐어요? 하기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인가 봐요. 하기는 안 되지만 남의 일을 그리 흥분할 수는 없거든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1년 360을 그렇게 하면 집안 거들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보다도 남편의 자존심이 중요하다 싶을 때는 25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기꺼이 포기를 하고 그 돈으로 남편의 자존심을 사주세요. 거기서 자존심 회복한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훨씬 값진 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표정을 보면은 네가 극하게 뭐 그런 것들 하다 이러죠. 실제 그 항해한 아줌마 역시 그런 환경에 처하면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했을 겁니다. 다른 거죠. 그죠? 틀린 게 아니고 엄연히 다른 거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집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집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서로가 다른 건데 내 생각, 내 결정이 맞고 니는 틀리다가 하는 순간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그 분위기 좋은데 그거 사면 그걸 못 해주려고. 아니 우리끼리 먹는데 누구 접대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나고 헛돈 쓸 거 뭐 있나? 다 맞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정답이고 니는 틀리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 한번 보고 끝날 사이 같으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시간만 지나면 끝나요. 하지만 어떤 관계, 어떤 인연으로든지 매일 봐야 되든지 일주일에 한 번 봐야 되든지 한 달, 1년에 몇 번씩 봐야 되는 인연으로 얽혀 있는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말이 잘 통하고 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정반대의 사람. 왜 그럴까? 왜 저 사람하고는 안 맞을까?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별 시답잖은 이유인데 그런 이유들이 쌓여서 그 사람과의 불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삼겹살 저녁에 회식 어때요? 그러면 좋습니다. 뭐 먹을까요? 제가 의견을 냈어요. 삼겹살 어때요? 콜. 한 명이 오리고기 하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10명 중에 저를 빼고 9명 중에 8명 삼겹살, 1명 오리고기. 그럼 어디 갑니까? 삼겹살 가야죠. 절대다수가 원하니까. 삼겹살 먹다가 아까 오리고기라고 얘기한 사람이 화장실 갔어. 다시 물어봅니다. 삼겹살 어때요? 역시 저녁 회식은 삼겹살 최고 아이가 잘한다. 근데 아까 그 사람 와 오리고기라 했는 거.
옆에서 얘기합니다. 전번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다 아메리카노인데 저 사람 혼자 라떼 먹더라.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졸지에 오리고기와 라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들 산으로 가자 하는데 혼자 바다. 저 하나 떠적하잖아 또. 하여튼 저 사람은 무슨 뺄갱이 타고 맨날 저래요. 단지 기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참 내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 그런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결국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저희 가족들도 그래요. 공무원의 자녀로 살면서 참 좋은 점은 근면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막봉이지만 자식들 공부시키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배우고 자랐는데 단점은 가족들하고의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86인데 지금도 식구들 모이면은 거실에서 이렇게 모여있으면 아버지는 추락사나 뉴스나 스포츠만 보고 식구들 드라마도 보고 싶고 예능도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절대 채널을 양보 안 하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우리 아버지 모습, 엄마가 청소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앉아있으면 청소를 못해요. 다른 방 청소 다 하고 아버지가 자리에 뜨면 청소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커서 우리 아버지 같은 모습을 닮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되고 난 뒤부터는 확실히 바뀌었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이프가 청소기 들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발을 이래 들어줍니다. 확실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세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변했어요. 제 아들이 가장이 됐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겠죠. 제가 딸들을 키우다 늦둥이 아들 하나 낳았어요. 첫째랑 셋째가 띠동갑입니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이쁠까요?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야야 1월마다 좀 데리고 온나. 데리고 가면은 이놈이 할아버지 옆에 1분을 아니고 딴 방으로 쫓아가요. 그럼 제가 따라가서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고 이게 약발이 안 먹히더라고. 할아버지랑 손주랑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하노? 제가 한번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있어요. 전국 어딜 가도 연세에 드신 분들은요, TV를 보면 거의 KBS 1TV를 봅니다. 스카이라이프 있으면 뭡니까? 죽은 사람 KBS 1TV 가요. 일요일날 초등학생 손주를 옆에 앉혀놓고 할아버지 뭘 보느냐? 진풍명풀 봅니다. 야야, 저기 주사 김진희 선생 작품이란다. 저기 진풍명 1억이 넘는다. 이거. 야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글인지 글씨인지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끝나고 나니까 전국 노래자랑 간다고 박수 치라고. 할아버지 옆에 2시간이 넘게 있어도 지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할아버지 중심의 일방적인 소통.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TV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손주를 두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일방적인 소통에 손주는 불통을 느낀 거죠. 다음에는 또 그런 상황이 될까봐 아예 안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이거 늙었다고 냄새 난다고 옆에 안 올라간다. 냄새 때문에 이거 늙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중심의 소통을 하려니까 손주는 옆에 안 가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애들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한마디 하대요. 네가 뭐 잘못했겠지 뭐.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대요. 선생님이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지 왜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엄마는 궁금하지 않아요. 저랑 비슷한 세대 사람인데 저번에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엉덩이 시퍼렇게 막아갖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줍니다. 엄마 선생님 때문에 이래 된다.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 엄마가 아이고 선생님이 네 인간되라고 잘 가르쳐 주시네. 다음에 담배를 담으로 살려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선생님은 잘못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엄마가 자식이 그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잘못할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네가 뭐 잘못했겠지. 이런 엄마와 자식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닫기문은 점점점 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전문적으로 스피치를 배우시는 분들께 저는 비전문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서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높을수록 맛이 좋아요. 그죠? 근데 비싸. 그래서 내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좀 등급 낮은 거. 별 차이 없다 똑같다. 그래 놓고 얻어먹을 때는 무조건 좋을 아닙니까? 공깃밥 필요 없고. 등급 높은 게 맛있는 건 아는데 비싸서 못 사 먹거나 안 사 먹거나. 이처럼 우리가 쓰는 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의 차이가 아니고 어떤 등급의 말을 쓰느냐에 따른 평가는 아주 긴 시간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남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평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4가지 등급 정도로 나누는데요. 제일 아래 등급 4등급은 일명 입술의 언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 요즘은 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 걸이 있었어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분냄새도 좋고. 제가 20대 초반에는 대구 동아 쇼핑 엘리베이터 걸이 제일 이쁘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 갔습니다. 그 아가씨 근무 시간 30분 내내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 랑데베 레스토랑까지 왕복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스토커로 신고했을 건데. 그래 대각선으로 보고 있어도 가슴이 막 쿵닥쿵닥거립니다. 저기 사람이가 얘기가 사람이 왜 저래 이쁘게 생겨있어.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녀의 외모를 보면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 플레이 눌러놓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1층 신변 자판인데 2층 숙녀 정장, 3층 숙녀 캐릭터 사진까지 스포츠. 딸딸딸 외울 정도로 들었지만 한 번도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영혼 없는 말. 이게 제일 아랫등급의 말이 되겠습니다. 4등급. 한 등급 올리면 3등급은 일명 머리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말이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말.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어디 갔습니다. 재밌나? 춥나? 덥나? 이쁘나? 웃기나? 맛있나? 전부 3등급. 4등급보다 분명히 한 등급이 높은데 남들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충돌이 생겨요. 야 맛있지? 아니 이거 아니다. 야 재밌지? 아니 이 영혼이 너무 많았다. 야 이쁘지? 아니 이 그게 눈이가 어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충돌이 생겨요. 그럼 이 충돌 없애기 위해서 아무 영혼 없는 4등급의 말을 쓰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 등급을 더 올립니다. 우리 여기 맨 뒤에 계신 분은 결혼 안 하셨죠? 예.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디 가서 딱 봤을 때 이분은 결혼을 해도 수십 년 전에 했고 이분 딸이 결혼을 해도 충분히 했을 나이인 것 같아서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저 안 했거든요. 뭐 버텨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 그때 이후로 하나 배웠죠. 누구를 만나든지 안 했죠 하면은 손해볼 게 없어요. 안 했는 사람은 안 했어요. 했는 사람은 싹 웃으면서 저 했는데요. 하루 종일 거울 본다 하더라고요. 그걸 왜 손해볼 일도 없는데 왜 그걸 했는지 아니 내 판단을 했을까. 아 결혼하셨구나. 혹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시진 않고요.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여성들은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요. 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업자들이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파트 이름을 길고 어렵게 지었다고. 네, 시어머니 못 찾아오잖아요. 이름이 길고였는데 시어머니가 외우지도 못하고 받아 적지도 못해. 야야 너 집이 어디고? 예 어머니 저희 집 괴로운 21 골든 메이크업 방인데 알바카는 다 알았겠어요. 근데 다시 이름이 짧고 쉬워졌어요. 왜? 시어머니를 못 찾아오게 하니까 시누를 되는 거예요. 문제가 2배로 골치 아파졌어. 시어머니 한 명으로 마당이 안 되는 거야. 자, 이처럼 아주 뛰어난 학자들도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자, 그럼 만약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것도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저녁 준비를 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놨어.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야야 나 된장찌개 먹고 싶다 했을 때 며느리로서 뭐라고 답하시더라. 괜히 남들에게 좋은 며느리처럼 보이려고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하셔야 되고요. 실제 상황에 난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야야 나 된장찌개 먹고 싶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찌개 드시고 내일 해드릴게요. 야야 나 된장찌개 먹고 싶다. 글쎄요, 저는 또 한 번쯤은 된장찌개 찍었죠. 끓여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야야 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어머니 내일 먹어요. 야야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내일 먹자. 야야 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야야 시어머니야 말하기 싫다. 아니 아니 좀 이상하다. 시어머니 3번째 먹고 있네 지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박수 한번 많은 수의 샘플들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요. 거의 80% 이상의 답이 오늘 이거 드시고 내일 끓여드릴게요. 소수의 답은 지금 끓여드릴게요. 혹은 어머니가 끓여주는 게 맛있어요. 한 그릇 시킬까요? 뭐 이런 답들이 있는데 절대 다수의 답이 오늘 이거 먹고 내일 끓여드릴게요. 그러면 시어머니 반응이 어떨까? 그래 내일 꼭 끓여줘 약속해. 이런 시어머니 지구상에 없어요. 어머니 오늘 이거 드시고 내일 끓여드릴게요. 하면 시어머니 반응이 알겠다. 대답 그래 하는데 밥 2숟가락만 뜨고 방해 갑니다.
평소 같으면 한 그릇 다 드시고 과일 드시고 연속국 보다가 하품 나면 주무시러 가는 분인데 대답은 알겠다 해놓고 밥 두 숟가락도 방에 가요. 방에 가서 뭐하냐? 문가를 잠가놓고 아직 퇴근 안 한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아버님 어디냐? 예, 어머니 제가 일 때문에 좀 늦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울모드로 바뀌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그래서 어디 괜찮으십니까? 아니다 야 돌아가신 너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니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왜 나니까 무슨 일이죠?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이걸 얘기해보시오. 어머니 무슨 일인데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 며느리가 내일 끼리 준다 그래. 내일 먹으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말고 운전 조심해라. 아들이 어떻게 운전이 잘 되겠습니까? 전화 끊고 바로 집에 전화합니다.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 사람 왜 그래?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아. 우리 엄마가 비싼 거 힘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 한 개 끓여달라. 그걸 뭐 해주나? 학생 때참 시어머니가 들어보니까 며느리 혼나고 있어요. 아들의 충성심을 확인했어. 내친김에 딸들은 어째 생각하나 싶어가 딸내들은 전화가 야야 잘 있지 아들 잘 크고 김서방도 잘 있지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아버지 생각에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듣던 딸들이 친정집에 왔을 때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어. 그러면 며느리 엄마의 그 생각이 나서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으니까 내가 끓여줄까? 며느리 입장에 속 디비질이잖아. 그러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된장 끓여드릴게요. 이것도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미 김치찌개 다 끓여놨어. 요거 같이 먹으면 되는데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메뉴를 세팅해야 되니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제일 좋은 방법 뭘까요? 내가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시어머니랑 같이 먹으면서 시어머니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최선책이겠죠. 2등급의 언어는요, 일명 스펀지 언어라고 해요. 스펀지는 뭡니까? 담궈놓으면 물도 빨아들이고 기름도 빨아들이고 뭐든지 내 몸속으로 흡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얘기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앞 상황으로 돌아가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며느리가 공손하고 상냥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돼지고기도 넣고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끓였는데 오늘 이거 드시고요. 제가 내일 더 맛있는 된장찌개를 드릴게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예쁜 포장지로 포장한 거예요. 포장지 다 뜯어내고 알맹이면 이게 뭡니까? 오늘 이거 먹으면 내일 끼리 줄게. 이런 거죠. 시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된장찌개 아니고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며느리가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니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아유 야야나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 된장찌개 드시고 싶군요. 저 그것도 모르고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어머니 그럼 제가 된장 끓여드릴게요. 그럼 시어머니 뭐라 할까요? 됐다. 야 오늘 이거 먹고 내일 먹으면 되지. 강요한 답에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왜 뭐가 달라졌어요? 며느리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 된장찌개 드시고 싶군요 라고 된장찌개 먹고 싶어하는 시어머니 마음을 알아줬어요. 그 다음 며느리 뭐라 합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끓여드릴게요. 됐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착하고 이쁜 며느리가 번거롭게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하도록 그 시어머니가 느꼈습니까? 시어머니 당신께서 됐다. 오늘 이거 먹고 내일 먹잖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별로 바뀐 거 없잖아요.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최소화시켜주는 스펀지,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스펀지를 하나 끼웠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구나. 지질이 공부를 못하는 아들과 아빠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네 다음 시험에 한 과목이라도 100점 받으면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뭐 해줄게, 뭐 사줄게가 아니고 원하는 걸 다 해주기 때문에 획기수피합니까? 왜 이렇게 큰 약속을 걸었을까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나는 죽었다 깨라도 100점 못 만나나. 지금까지 받은 역사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야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줄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 시험에 야가 100점을 하나 맞았어요. 100점짜리 들고 집에까지 얼마나 뛰어왔겠습니까? 숨이 이만큼 차가지고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옆으로 보면서 야 너 그만해 100점 많지? 문 광담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서로 자기 이야기하고 있잖아. 애는 100점 맞았다는 사실, 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면 그 의욕이 있겠지. 설령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내 아이가 100점 맞았다는 사실. 야, 니 100점, 그거 봐라. 아빠는 니 100점 맞았다. 니 다음 시험부터 계속 100점이십니다. 수고했대. 화이팅! 이래놓고, 제한 없고, 밤늦은 시간에 부부끼리 있을 때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잖아요. 여보, 자가 100점 말 되나? 전교시험이 다 100점 아니다. 책 피놓고 시험 짓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 근데 유독 상대와 맞서고 그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말만 해요. 그래서 이 스펀지가 어떨 때 필요하냐. 나 긍정, 생각이 같을 때는 얼마든지 리액션을 해주는데
반대일 경우에 상대방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 그게 아니고 네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하는 순간 그 다음 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저랑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그때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그렇군요. 내가 당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라는 표현. 그 다음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계신 두 분씩 한번 맞아보실까요? 네. 짝이 없는 분은 앞뒤로 맞아보셔야 돼요. 네. 자, 맞아보시죠. 네, 한 번 남은 참으로 도착했나요? 어떻게 좀, 옮겨도 될 것 같은데. 맞아보세요. 예, 서로 맞아보시고. 어쨌든 짝을 만들고 서 있는 짝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서로 어깨 두드려주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마주본 상태에서 이렇게 앉으신 분 있고 이렇게 앉으신 분 있죠, 그죠? 역할을 정하세요. 이렇게 앉으신 분 지금부터 뭐 하냐? 어제 본인이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본인이 하루 일만 이야기하세요. 난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누굴 만나고 뭘 먹고 뭘 했다. 그죠? 혹시나 남들에게 밝히기 부끄러운 일과가 있으면 수정도로 삭제 가능하니까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뭐하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얼마 동안? 5초 동안. 5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 사람 불안해집니다. 속으로 5가지 센 다음에 5초가 지나면 상대방의 얼굴을 서서히 외면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이렇게 앉으시면 뭐라고요? 하루 일과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5초가 지나면 상대방 얼굴을 보고 있다 5초가 지나면 서서히 외면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 번 더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했습니다. 자, 준비 맞아보시고 시작! 너는 언제까지 얘기 들어주려고 합니까? 원리라니까 서로 안 편해가 원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싶고 원리고 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상대방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를 들어주다가 5초가 지나서 갑자기 딴 데를 쳐다봐요. 그럼 나도 딴 데를 보게 되죠. 나를 보던 사람이 이쪽을 쳐다봐요. 뭐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딴 데를 가. 그럼 이야기 안 하고 싶죠. 원래 이 사람 만나서 이만큼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 얘기를 들어준 태도를 보니까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다음에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앉으신 분이 얘기를 하세요. 뭐 하냐?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 등등등. 그럼 이렇게 앉으신 분은 뭐 하냐? 상대방을 마주보고 긍정적인 반응. 그래. 맞다. 와, 대박. 진짜. 와,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되겠죠? 이렇게 앉아서 자기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앉아서 그 사람들 긍정적인 반응. 자, 준비 시작! 어떻게 네. 자, 아까 오늘 훨씬 이야기가 아까는 5초 지나면 이야기가 딱 앉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야기 점점 길어져요. 한 가지만 공감을 해도 사람 사이가 얼마나 돈독해지는지 아십니까? 고만하시라고 이제 고만. 오늘 삼겹살 얘기 자꾸 나오는데 우리 모임에서 오늘 삼겹살 한번 먹읍시다. 어디가 좋을까요? 내가 의견을 냈어요. 그 경찰서 옆 골목에 들어가면 그 집 삼겹살 진짜 맛있는데 저 구석에 있던 사람이 내 의견에 동감해줘. 그 집 가봤어요. 와, 그 집 대박인데 고기 진짜 신선하고 주인 서비스 좋고 가격 싸고 그 집 대박이라요. 우리 친인척이 하는 집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페라렐 인간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면 이쪽 구석에 앉아갖고 내가 경찰서 옆에 고깃집 이야기하니까 이따가 쳐다보면서 맛있는 집 안 가봤어요? 참. 경찰서 그 집 아니라니까. 우청 뒤에 가보면서 진짜 맛있는 집인데 안 가봤구나. 아무리 그 집이 더 맛있다 해도 난 그 인간이 싫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어떻게 지 기준으로 내 입맛을 폄하할 수 있을까? 다음에 그 사람 어떤 의견을 내도 난 무조건 반대하고 싶어요. 단지 삼겹살집 하나 공감해도 그렇게 친근해지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생각을 같이 해주니까 잠시 잡담 연마디 하려고 있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주보시고 이번에 양손을 마주대보세요.
붙이지 말고 손바닥을 요만큼 띄워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앉으시면 뭐 하느냐?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앉으신 분은 그 사람의 거울이 돼서 똑같이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시작. 너무 복잡하게. 이분 나무 가서 마구 같잖아요. 자, 역할을 바꿔서 합니다. 역할을 바꿔서. 자,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가주시고. 손 움직인 동작을 누가 직장에서 봤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상대방이 거울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래 위로 합니다. 그러다가 좌우로 하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야가 논단하겠노 싶어가지고 망합니다. 이게 남을 골탕 먹이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따라하는 거울은 어떻던가요? 아래 위로만 해도 빡십니다. 내려갈 줄 올라갈 줄 내가 안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가도 올라가요. 아 진짜. 근데 갑자기 옆으로 가.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아래 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좌우로 가는 순간 사방팔방이 막 걱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이거 언제 끝나노? 언제 끝나는 생각만 들어요. 똑같은 손 움직이는 동작인데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처음 시작부터 이미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기술로 앉아있지만 어떤 생각으로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야는 다른 건 괜찮은데 요게 참 요것만 고쳐주는데 야는 요만큼만 아쉽다면 그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 사람들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만 그렇게 느낄 뿐이죠. 어차피 관계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해지는 겁니다. 즉 내 생각의 변화가 가져다준 결과가 엄청난데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책을 읽으세요. 성공한 사람들 벤치마킹 하세요. 힘들고 귀찮아요. 뭔지 압니까? 제일 단순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진 습관을 바꾸면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습관이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쁜 습관 버리거나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술만 먹으면 또라이가 되기 때문에 술을 끊든지 아니면 먹더라도 방문가를 잠깐 혼자 먹든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습관이 있습니다. 어제도 1년 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 그냥 두면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그렇게 할 습관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바지를 입을 때 오른발 먼저 넣습니까? 왼발 먼저 넣습니까? 자, 오른발 먼저 넣는다. 손 들어보시고 내리시고 왼발 먼저 넣는다.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붕 날아가 양쪽으로 동시에 방했나? 아니 누구가 양발 들고 옷을 입나? 그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수십 년 동안 하루 몇 번씩 반복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른발 먼저입니다. 왼발 먼저입니다. 손 든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보세요. 바지 입을 때 나 오른발 먼저지 나 왼발 먼저지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TV를 보거나 누구랑 이야기하거나 딴 데 쳐다보더라도 바지 들면 나도 모르게 한 발이 들겨집니다. 한 사람을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옷 갈아입는 장면을 맨날 며칠 촬영을 해요. 신기하게도 오른발 먼저 넣던 사람 항상 오른발, 왼발 먼저 넣던 사람 항상 왼발부터 넣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당신은 오른발부터 넣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맞네요. 그러면 왼발부터 넣고 입어보세요. 하면 사람이 꽉 잡아져 가지고 웃기잖아요. 순서만 바뀔 뿐이고 어차피 한 다리 들고 있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닌 순서를 바꾸라니까 머리에서 혼란이 생기니까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 습관이 내 생각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치만 보면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정말 안 맞아. 나는 말 많은 사람들 말하고 진짜 안 맞더라. 나는 마르고 이런 사람들 참 정이 없으면 나하고 안 맞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주먹 쥐고 양팔을 쭉 펴보세요. 자, 접었다가 폈다가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더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빨리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번 뒤집어서 시작. 여기서 이렇게 하다 뒤집으세요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부러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뒤집으세요. 안 해요, 안 해. 하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왜?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안 굽는 것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거든요.
제가 농림부에 50대 이상 공무원 400명 대상으로 이걸 해봤는데 딱 절반만 해요. 200명. 나머지 200명 안 하더라고. 해보세요. 안 부러집니다. 하니까 200명 중에 100명은 하는데 나머지 100명 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옆 사람 막 킥하고 있는데 못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 밥 먹고 저거 봐야 되겠지. 안 돼. 사장 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부러지면 제가 산재 처리를 하든지 어차피 부러든지 한 번만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살살 그것도 한꺼번에 못하고 싹 부러지고 오 되네. 나이 50 넘어서 이게 되는 걸 처음 하는 겁니다. 웃기긴 하지만 참 슬픈 일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한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할바 이거 됩니다. 아버지게 됩니다. 팀장님, 사장님 이거 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니는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 일에 능지를 하자. 니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뭐. 그런 가장 그런 조직의 수장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무것도 안 했을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숙제 얘기는 바지 부분은 아니고 윗도리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팔입니다. 양치할 때는 밑니부터 닦습니까? 아랫니부터 닦습니까? 신발, 양말 신고 벗을 때 어느 것부터 신고 어느 쪽부터 벗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알아내시라는 얘기 아니고 한 맨날 며칠 한 가지만 딱 집중했어요. 신발. 나는 신발 유심히 봐야지. 놓쳤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보니까 나는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더라. 그럼 그 다음날에 왼쪽부터. 또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오른쪽부터 신어보고 왼쪽부터 신어보고. 이런 습관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지진 나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 중에 아오모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과농 소리 많이 지어요. 우리 초여름에 나오는 풋사가 아오리가 거기서 유래됐다는 소리 있을 정도로 사과농 소리 많이 지는데 수확철에 100개가 열려있는 나무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70개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수확도 못하고 못쓰게 됐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면서 팔자타령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1년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이놈 농사 짓나봐라. 그리고 신세 타령만 하는데 그 마을의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떨어진 70%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리는 30%를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거죠. 거센 태풍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있는 이 사과의 강인한 생명력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사과를 맛보세요. 했더니 입시를 앞둔 수험생, 부모, 취업,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이 너도나도 그 사과를 사 먹었어요. 입시철 되면 팔공산 갓바위까지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오는데 사과 그거 무엇이라고? 그거 하나 사 먹으면 내 아이가 합격할 것 같고 내가 취직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사과를 사 먹기 시작했어요.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사과 품종이, 기후 조건이, 농사 방법이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아오리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사과 들고 다니면서 안 먹어있어. 진짜 태풍에 진짜 잘 캐왔는데 안 먹어있어라고 시식을 해주면 그냥 엄마 캐왔네 이러고 넘어가죠. 하지만 그 사과에다가 이런 생명력을 심어주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사과를 명품 사과로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사과가 나왔죠. 이처럼 생각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각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불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런 문제. 대기업 면접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엄마도 흑인이고 아빠도 흑인인데 애가 백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하시려니까? 엄마도 흑인이고 아빠도 흑인인데 애가 백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돌연변이 또 입양. 예. 정답이 뭘 거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답을 그냥 뱉어주시면 돼요. 엄마 위에 예. 흑인하고 백인하고 아빠 흑인하고 비슷해요. 아, 조상 중에 백인 유전자가 있다. 예, 또. 야, 그렇죠. 뭐 그러네요. 아버지 당나라. 전국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나오는 답이 5가지, 많아도 6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바람폈어요. 엄마가 바람폈어요. 엄마가 옆집 백인 스미스 장관 만났어요. 2번째 입양했어요. 3번째 조상 중에 백인 유전자가 있어요. 4번째 질병적인 요인. 5번째 병원에서 아가 바뀌었어요. 드라마 많이 본 사람들 출생이 비밀 뭐 이런 거. 이 5가지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면접 시험에 응시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5가지 답을 했다고요. 근데 딱 한 명이
어떤 답을 했냐? 엄마도 1이고 아빠도 1인데 애가 100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100일 아닙니까? 라는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고 점수를 줬다고 해요. 뭐 또라이 소 같은 소리 하는데 높은 점수를 주냐? 누구나가 이 대여섯 가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이 사람만큼은 또 다른 답이 있을 거라는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죠. 이 생각을 높이 사서 입사를 시켜본 결과 일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아주 매운 청양고추를 먹고 내모면 안 맵다. 이 내모 안에 들어간 여러분의 생각. 아주 매운 청양고추를 먹고 어떻게 하면 안 매울까요? 정답 생각하지 말고 지금 떠오르는 거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매울까요? 자기가 또 안 맵다고 생각하면 또 우유 또 더 맵고 더 매운 고추 또 다른 분들은 똑같은 생각입니까? 지금도 보세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운 고추, 매운 청양고추 그러니까 입안이 매워 죽겠어. 이 매운맛을 없애기 위해서 사이다를 먹고 물을 마시고 뭐 빵을 먹고 등등등 뱉어내고 입안에 있는 매운맛을 없애기 위한 방법만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뭔가 방법을 쓰고자.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주 매운 청양고추를 먹고 하루 지나면 안 맵다. 그 다음날까지 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떨어지는 고추가 아직까지 맵다. 이런 문제가 대입시험에 나오면 대한민국이 더 디비지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문제들은 포기해서 답을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문제요. 이걸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되는데 너무 큰 얘기는 하지 말고.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 4개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부러뜨리거나 자르지 말고 정삼각형 2개를 만드시오. 막대기 4개로. 정삼각형은 3변의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제가 이 문제를 IQ 150 이상 가입한다는 멘사 회원에게 문제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 내자마자 그 사람이 이거 답 없어요. 아니 답이 있습니다. 답 없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냈는데 쥐가 답이 없다는 쥐를. 답이 있다니까요. 15분 동안 그 똑똑하다는 멘사 회원이 문제를 풀라고 막 식은땀 흘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막대기를 집어 던집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답을? 막대기 한개 안 쓰고 쓰요. 네. 한 개를 3등 자르면 되겠네. 자르지 말고 부러뜨리지 말고 3개로 정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죠. 나머지 1개로 야랑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나머지 막대기 1개로 눈을 푹 찌르면 삼각형이 2개가 확인해보고 싶은 건 손가락 1개 내놔놓고 이걸로 푹 찌르면 이 손가락이 2개가 되는 거죠. 수학적인 사고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지만 이렇게 삼각형이 2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리더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각 그리고 나와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결국은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숙제 내드린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죠. 그 다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충돌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스펀지. 그 스펀지가 뭐였냐? 그렇구나, 그렇군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한번 이 스펀지를 넣어서 사용을 해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 줄어들 겁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제가 그 전에만 해도요. 질문이 없다 하면 가면서 고민 막 합니다. 또 내가 뭘 그래 부족했노?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모양이다. 그래 집에 가서 또 머리 싸매고 막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왜 질문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그 이유가 떠올랐어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언제 물어봅니까? 질문 있습니까? 수업 끝나는 종치거나 물어봐요. 질문 있나? 만약에 질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업이 연장이에요.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래서 한번 해보나 하더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 안 하는데 갑자기 질문 있습니까? 했을 때 이쪽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겠죠. 질문이 있습니까? 하는 순간 끝난 거 알겠는데 짐 챙기고 일하는데 손 들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 다음 그 사람 때문에 분석. 그럼 내주고. 이 옆에서 정보를 줍니다. 와, 저 사람 또 손 들었다. 와, 아는 사람이래요. 아, 저 사람이 다른 모임도 같이 했는데 막 회식 가서도 질문하고 막 이러는데 이러는데. 아, 보자 그래. 뭐 물어보려고. 그렇게 비난 어린 시선을 갖고 본데 누가 아무리 유익한 질문에도 그게 와달리게 했겠습니까? 이래서 질문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일이 한
개도 고민스럽지 않고 질문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걸어가보내지는지요. 그런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왜 물어보느냐? 몇 피용으로 제가 물어봐요. 제가 그냥 마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4등급, 3등급, 2등급인데 1등급은 이야기 안 했거든. 근데 아무도 1등급 와 이야기 안 합니까? 묻지는 않더라고. 그냥 걸어가는데 1등급 안 합니까? 다시 또 와야 되잖아. 질문 있습니까? 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물어본다가 이런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몇 비용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오늘 역시 그러고요. 그거는 다음에 혹시 만날 일이 있거든. 만나려고. 아무튼 뭐 말하는 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기술이다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 말을 잘하는 건지 첫 스타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 귀에 제대로 와닿는 게 말 잘하는 거죠. 지 혼자 잘 떠드는데 사람 귀에 안 들어오고 그거는 그냥 겉모습만 하려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고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되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고 있나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진정으로 말 잘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